봤을 때는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진실성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처음 1월 달에 준비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자소서 초안을 쓰고 로드맵을 하면서 항상 잘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그냥 꾸준히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그게 불합격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1월부터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할 게 아니었거든요. 잘 하려고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도전해보지 못한 게 가장 후회가 돼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면 잘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걸 다 못 쓰고 하고 싶은 걸 다 못 한다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걸 도전해보고 동아리 같은 것도 여러 개 들어가 보고 또 한 분야에서도 계속 스스로 질문 던지면서 많이 고민해보는 게 좋은 자소서를 쓰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성인데 일단 면접에서도 그렇고 자소서에도 그렇고 또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진실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실성이라는 것은 일단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분야를 자소서에 써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분야보다는 사실 선생님이 좀 지정해준 소재를 쓰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약간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결국에 자소서는 나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써야 내가 더 질문도 많이 던질 수 있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잘하는 거는 나도 저런 점은 닮아야겠다. 그리고 뭐 못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위안을 얻지도 마시고 그냥 저러진 말아야겠다.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시고 다른 친구들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친구들은 칭찬받는데 내가 칭찬 못 받는 그거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자신을 믿고 꾸준히 나아가는 게 저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만의 특색을 가지는 게 일단 1순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거나 면접 답을 구성할 때도 본인의 진로나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최대한 엮어가면서 말하면 본인이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열정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면접관들이 평가를 할 때 되게 큰 플러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소서 같은 부분을 조금 본인의 특색이나 본인이 엄청 흥미있는 분야를 살려서 작성을 하다 보면 다른 지원하는 친구들과 약간 차별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는 그 부분에 제일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약간 저는 100% 자기 실력이 아니고 좀 운이 따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실력은 아니지만 저는 이 면접을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겸손이고 두 번째가 자신감 그리고 세 번째가 순발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저 겸손이라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언제나 내가 겸손하고 내가 모르는 게 많다라는 그 태도 자체가 답변에서 드러날 것이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감인데 사실 저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자신감 있게 뱉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잘못 답변 드린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겠다 이러면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어떤 일을 해내든 간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감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에 순발력인데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 코스를 장애물을 잘 줄여서 나갈 수 있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가 처음에 딱 이수봉쌤하고 첫 만남이었을 때 그 입학시험 봤을 때 그 좌표평면 문제 나오잖아요. 그때 저는 약학 분야를 들면서 그냥 머릿속에 있는 얄팍한 지식들을 다 총집합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질문들이 나오고 좀 순탄치 않을 때도 그냥 순발력 있게 말을 하면은 그냥 아는 것 같이 보이고 뭔가 지식이 넓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 질문 자체가 3개 중에 2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여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뱉었어요. 두 갈식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알고 있는 만큼이라도 보여주자 라면서 내가 공부했다라는 흔적을 수치 같은 걸로 최대한 보여주고자 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 내실 줄 몰랐다. 이런 좋은 질문 내주셔서 감사하다. 하나 내가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한 10초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능청스럽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약간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면접 시간을 줄여나가면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전 모르는 게 나도 일단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니까 면접관이 그 소재에 대해서 막 완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잘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면 얘가 잘 모르는구나를 느껴서 조금 안 좋게 평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도 우선은 당당하게 목소리를 크게 하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합격 비결 얘기해주세요. 저는 약간 좀 재미있는 답변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 면접관들이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답변할 때 면접관이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세 번째 답변을 조금 좀 색다르게 제 최선의 색다름을 그럼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가운데 분이 갑자기 웃으면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때 약간 이렇게 답변하는 게 약간 정석인 것 같은데 정석이 아닌 답변을 했더니 생각보다 반응이 좋네라는 걸 좀 느낀 것 같아서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의 도전적인 답변은 좋다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제가 면접식 답변으로 두 갈식으로 말해볼게요, 한번. 네. 왜 웃어? 아유, 하세요. 네. 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면접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고, 두 번째는 이제 면접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인데, 우선 면접 연습을 할 때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면접 연습을 할 때는 저는 첫 번째로 약간 자기 캐릭터성을 좀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한테 도움이 될 만한 친구들을 사귀고 걔네랑 많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부터 말해볼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사이코패스 얘기하면은 맨날 사이코패스 얘기하면 저 쳐다보고 막 그래가지고 약간 캐릭터가 사이코패스 약간 이렇게 잡혔거든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자기의 아이덴티티 하나가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좀 난 이런 사람이다를 좀 애들한테 각인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좀 효율적으로 사세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애들끼리 막 엄청 뭉쳐서 놀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게 약간 시간 낭비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명? 세네 명? 이 정도만 잡고 그냥 필요한 애들끼리 걔네랑만 딱 얘기하고 약간 그런 때가 조금 있었어서 제가 보기에는 무작정 애들이랑 노는 거 즐겁다고 그렇게 놀고 그러는 것보다 그래도 나한테 필요한 애들만 골라서 노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붙으면 학교에서도 만날 애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면접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면접장에서는 저는 면접관들이 엄청 웃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시작하세요 막 이럴 때 막 긴장되시죠? 막 이렇게 저한테 막 먼저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막 엄청 떨린 척 막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분들이 엄청 웃어가지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나도 많이 웃고 그분들도 많이 웃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 능력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약간 그래서 보통 이런 데서 뭐 두괄식을 한다거나 약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두괄식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약간 두괄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가장 쉽게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 방법이 두괄식이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만 있다면 굳이 두괄식이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이제 면접을 봤을 때 모든 답변이 거의 다 한 흐름대로 지나간 거여가지고 두괄식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두괄식 무시하고 그냥 제 생각나는 대로 계속 말을 했는데 오히려 붙었으니까 약간 생각해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두괄식을 잘했으니까 뽑아야겠군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좀 되게 참신하고 약간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면접 연습을 할 때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 두 개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애들 앞에서 칠판에다가 대고 설명해보는 거를 면접 연습할 때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계속 이거 자소서 이렇게 쓰는 게 괜찮을까 하고 구조 계속 물어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칠판에다 대고 설명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약간 유치원생한테 얘기하듯이 하면 되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전부터 애들한테 얘기 안 했는데 얘네도 모르는데 저는 제 사촌동생 데리고 연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한테 소화를 이해시켰어요. 저는 그게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후반에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좀 제가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인사를 건네는 것도 좀 어려웠고 그냥 말을 내뱉는 것 자체가 저에게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파인만의 좋은 환경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서 저도 그렇게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 이번 입시 경험은 단순히 그냥 하나고 합격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또 인생에서 값진 경험을 했다는 점에서 더 큰 자산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돌아간다면 입시하지 말거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이제 입시가 끝나고 나서야 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입시를 함으로써 입시가 결국 성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입시는 뭐 성공이다 합격이다 보다는 입시는 성장이다라고 다시 생각을 하면서 꼭 합격을 해야만 입시가 성공적이고 뿌듯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떨어졌지만 입시를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그래도 다시 할 것 같아요. 처음 외대보고 준비반에 들어왔을 때는 말 길게 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목소리 크게 내는 것도 힘들었는데 친구들하고 연습을 하거나 뭔가 말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평소에 기르지 못했던 능력들을 많이 기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입시한 거 후회 안 됩니까? 입시를 시작한 것 자체는 후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입시라는 거를 결과 중심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합격 불합격으로 볼 수도 있긴 한데 입시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일단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가장 컸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성장한 거를 생각해 보면 다시 돌아가도 입시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다른 더 경쟁률 낮은 학교 지원할 걸 후회도 많이 했는데 결국에 만약에 그 학교를 지원했다면 외대보고를 지원 안 한 거를 후회했을 것 같고 또 입시를 안 한 것도 후회했을 것 같기 때문에